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 그러나 돌아서면 남이 되는 관계 부부. 깔끔하게 헤어져야 뒤탈도 없는 법. 현명한 헤어짐을 위한 법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하지만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비혼도 많으시고 또 이혼도 많으시고 이혼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이제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내 이혼을 이제 주변에 네.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더라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사회 분위기 환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소송은 치열해지고요. 감정 싸움도 커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이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시죠? 안정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은 네.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안정이 됩니다. 저희가 마음을 선생님 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이 정갈하게 일단 되고. 하고요. 네. 오늘 안정은 변호사가 결국에 하는 말이 이런 거래요. 아 그래요? 아름다운 이혼은 없지만 그래도 현명한 이혼은 있다. 네. 관련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30여 년 전 저는 5살 아이, 아내는 7살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제 아이를 학대했고 저는 아내와의 잦은 다툼으로 힘들어하다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총 31년 중 따로 지낸 시간만 24년. 이미 파탄이 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재혼을 해서 잘 살면 좋은데 재혼한 부부인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학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8년 각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당시 자녀의 나이가 5살과 7살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는데요. 아내 B씨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연이고요. 네,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네. 사연이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네. 사안 중에 하나고 네, 30여 년 된 결혼 생활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이의 학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예민할 수밖에 네. 없는데 아이의 학대를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정황이 있을 것 같고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아이 네. 혼자 찾기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타박상을 어이구.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B씨는 아이를 병원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고 이 사실을 남편 A씨에게는 숨겼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그러면은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상처도 숨겼다는 거 이게 숨겨지나요? 그렇죠. 결국 학대 행위를 알게 된 A씨는 그래도 아내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네. 아내를 잘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모르겠지만 남편분께서 예.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한 게 아닐 거고 차삭으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 네. 건데 일단 이렇게 됐다면 아내의 학대 그 정황들 조금 낮아졌나요? 아니면 좀 없어졌나요? 예.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아내 B씨의 학대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더욱 심각해졌다고 네. 합니다. A씨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겨울에 훔치지 않은 돈을 훔쳤다며 아이에게 가혹행위와 악담을 해 아이가 두려움에 늦은 밤까지 골목을 배회하다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는 좋았는데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A씨는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신혼 초기부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했습니다. 네, 지금이야 공황장애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만 옛날에는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공황장애는 꼭 배려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네. A씨는 공황장애로 아파트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었는데도 B씨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며 종용해서 아내는 아파트에 남편은 단독주택에 살게 됐습니다. 네. 나는 절대 아파트에 못 사는데 아파트에 나는 살아야겠다 한쪽은 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별거 상황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할 수 할 있는 수도 상황이긴 있는 상황이네요, 합니다. 진짜. 네. 예, 그렇죠. 이들 부부의 혼인 기간은 총 31년이었는데요. 이 중 한 집에서 동거한 기간은 총 네. 7년, 각자의 집에서 가끔 왕래만 한 기간이 13년, 연락조차 없이 아예 별거한 기간은 11년 정도라고 합니다.
아, 7년 정도밖에 같이 안 살았다 그러면 이미 좀 관계가 끝난 것 같은데 네, 뭐 도장만 안 맞습니다. 찍었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기 힘들다. 네. 남편은 아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 유책 배우자이다. 이렇게 네. 주장했을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왜 유책 배우자죠? 남편이 당한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이 별거한 시간이 너무나 네.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남편과 아내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와 관련한 증거들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게 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아, 남편이 집을 나와서 가출을 했군요. 예.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사상 소송의 당사자들, 그 사연의 당사자들은 네.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론을 맺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방적 가출로 인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오랜 기간 별거한 남편과 아내의 혼인 생활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에 관해서 파탄주의의 예외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하는 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일단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인 게 파탄주의 때문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오랜 네. 기간 네.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네. 생활을 더 이상은 유지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파탄주의의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네. 이런 경우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전혀 이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한쪽에서 뭐 양육비도 지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조금 네, 더 네. 법원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두 번째 사연도 저희가 좀 네, 만나봐야죠. 그런데 첫 번째 네. 사연은 이제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초 운영하던 렌터카 사무실이 어려워지며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있는 땅과 빌라 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며 매일같이 졸라댔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 생일날 아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땅과 주택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또 네. 자신의 기여가 전혀 없는 네. 땅과 주택을 달라. 이게 또 어떤 사연인지 변호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친정으로 그냥 가버리고 또 애도 못 보게 하고 말이죠. 예, 남편 측 주장인데요. 네. 아내는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택과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이 조금 네. 어려워지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남편과 네. 이 시어머니의 그 명의로 돼 있는 그 땅들을 나에게 주택을 넘겨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집을 나가셨고 뭐 별거를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뭐 글쎄요 좀 오죽했으면 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아내가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라 이러면서 아이도 안 보여주고 이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네.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는 네. 겁니까? 보여달라 보여줄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예. 네. 네, 사실은 남편분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까 잠깐 예, 언급을 하셨는데 이 별거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네. 나가신 건데 이게 사실 법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고 예.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이게 좀 얘기가요. 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또 그 아파트를 마련한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 시어머니가 7천만 네. 원을 지원하고 4천만 네. 원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 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한쪽은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아내분이 처분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내가 그냥 팔아서 그렇게 자기가 챙긴 거네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산 시부터 네, 초등학교 네. 1학년까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네. 지금 아이를 홀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양육하고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아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남편은 정말 심정이 네. 네,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저를 괴롭히면 저만 참으면 되는데 글씨도 못 읽는 어머니 찾아가서 저랑 어머니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들 부부 잘 되라고 그 서류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 여자는 그런 어머니 마음도 저버리고 그 서류 이용해서 제 부동산 내역을 다 뒤져봤더라고요. 네. 여기서 일단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떤 네. 의도로 이렇게 확인을 했을까요? 네, 아내는 남편의 부동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권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네.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부동산을 임시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맘대로 팔 수 없게 이제 묶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 이제 남편은 자기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매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 네. 예. 또 해제 조건으로 아내가 요구한 게 3억 원을 달라. 그럼 뭐 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편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우리 네. 이 돈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한 후에 아파트를 사서 함께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내는 그 자금 3억 원을 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해준 거예요?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3억을 줬어요. 근데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독 명의로 아파트하고 차를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어머니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손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 연락 무시하고 냉대하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 말에 완전 속았다니까요. 3억 원도 줬고 또 뭐 차를 장만하더니 뭐 연락을 끊고 시어머니한테는 아이도 안 보여주고 근데 남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나 보죠. 네, 남편은 재결합을 위해서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갔는데요. 네. 하지만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이 남편을 탐탁치 않게 대했고 아이 생일날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분이 자꾸 뭘 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주겠다 으름장도 놓고 그래서 계속 원하는 걸 얻어가고 있는데 네. 아내분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아내분의 들어보죠. 목소리도 들어보죠. 신혼 초부터 자주 집을 나갔던 남편. 아이를 낳고 20일이 채 안 됐을 때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까지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가출이 길어지자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 80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고 집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얘기가 아까 남편이 집을 나가긴 나간 건데 여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남편 주장하고 전혀 다르군요. 네, 앞서 전해드린 얘기는 네. 남편 측 주장이었고요. 네, 지금은 네. 아내 측 주장입니다. 이들 부부는 신혼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남편분이 사연을 얘기할 때 네, 네. 내가 렌터카 업체를 좀 운영했었고 네. 렌터카 업체가 폐업하게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신혼 초에는 네. 남편이 사촌형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집을 자주 나갔다, 집을 자주 비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인가요? 신혼 초 남편이 지방으로 렌트한 차량을 회수하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네. 이틀 정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날 도박을 하지 하느라 귀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셨군요. 느낌이 좀 안 도박을. 좋네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남편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 본 적은 있다. 이 말은 진실인 겁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남편은 사장인 사촌형의 잔소리가 들기 싫고 도박도 네. 해야 하니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렌터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신도 하게 되신 거고요. 예, 네. 이 시기 아내는 임신하게 네. 됐고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집을 구하기 위해서 4천만 네. 원 대출을 추가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일방적으로 집을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합의를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네. 생활비조차 주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조기 출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 조기 출산했는데 또 조기 출산 20일 만에 네. 남편이 또 가출했다는 그런 사연도 아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뭐 독단적으로 뭘 다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내분 입장에서는 완전 상황이 네. 반전된 건데 막막했던 아내 이야기도 저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집 나가고 집에 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몸조리를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찾아가지고 렌트카 회사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진 도박빚에 기저귀값, 분유값 갚아야 되지, 대출 이자까지 또 벌어야 돼가지고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 갚고 시어머니 집 2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 얘기가 이 얘기군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얘기를 들을수록 지금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집을 나갔다. 남편이 하여튼 계속 집을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가출은 길어져 시어머니와 함께 노숙자들이 모인 곳을 돌며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사이 카드사 독촉장은 날아오고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등 시어머니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아파트 아니. 처분했다는 것도 사실은 네. 그 사채업자들이 막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도박빚을 아내분이 좀 해결해주고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처분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니 시어머니는 너무나 재산이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되었고 예. 네. 남편의 지분에 관한 강제 집행이 우려되니 법무사를 통해 이를 막을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고 따라서 시어머니 뜻에 따라 아내가 가처분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혼 청구를 누가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혼 청구는 네. 가출해서 돌아온 남편이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적발하자식이네요. 예. 남편이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법적으로 남편이 잘못했는지, 네, 아닌지, 저희 이제 유영선 씨랑 저랑, 네, 어떻게, 네,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네,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다. 네. 선생님이 어떻게 좀 네, 문제를 내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남편이 과연 네. 유책 배우자일까요? OX 팻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이면 O, 아니면 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유책 배우자인데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말만 있고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안 되면 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 저는 약간 생각이 네. 다른 게 아내분이 분명히 그 남편분의 도박에 관련된 그런 자금들을 네. 분명히 갚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내분과 같이 몇 가지 활동한 부분이 증언도 좀 있을 것 같고 주변 증언도 있었을 것 같고 왠지 남편이 유책 배우자일 것 같다.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O입니다. 아우,
아우 제가 틀렸네요. 아우 제가 법을 몰라. 그럼 남편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분들? 재판 결과를 예, 알려주세요. 재판 결과 정리해 알려주세요. 주세요. 예. 네, 이 재판의 결과는 네, 소송은 분명히 이 남편이 제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재판부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언이나 학대하였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 얼마 후 다시 가출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혼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자녀가 태어난 후 많은 채무를 부담한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저는 궁금해집니다. 이 부부의 사연은 이 남편분이 네. 도박에 관련된 그런 아내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부의 사연은 어떻게 뭐 혼인이 계속 유지됐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제 결말을 맞았을지. 이혼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못 하는 거죠 이혼을. 네, 맞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법률상 혼인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네. 관계가 회복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 안정은 변호사 모시고 저희가 예, 또 여러 가지 얘기 네.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혼을 저희가 성급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네네.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안정원 변호사께 조언을 좀 저희가 구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이혼을 준비하게 될 때 저희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내가 소송을 생각하게 됐다 그럴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생각을 미리 좀 해야 되는지 아까 보니까 뭐 증언도 중요한 것 같고 기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살면서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겪어야 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현명한 이혼을 위한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혼은 당사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최대한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